큰 돈 버는 방법 제대로 알고 하기. 반복으로 시청하면 좋아요. 비즈니스 깊이, 넓이, 높이를 알아야. 겉만 보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큰 돈 버는 방법.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돈 냄새를 맡아야 한다. 돈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한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라. 천봉삼. 이놈은 작은 돈 벌 재주는 있으나 아직까지 그리 큰 돈은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어찌하면 그리 큰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신석주.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돈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하네. 어디로 돈이 흐르나 그걸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돈을 봤을 때 그 돈을 꽉 움켜쥘 줄 알아야 하네. 그 다음 돈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하네. 천봉삼. 돈을 가지고 논다. 신석주. 돈을 가지고 놀지 못해 돈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놈은 결코 큰 돈을 벌지 못하네. 천봉삼. 대행수 어른, 좀 더 소상히 알려주십시오. 신석주.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게, 남들이 어려워서 못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보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네. 웬만한 문화에는 온갖 장사치들이 다 달라붙어 돈을 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감히 겁이 나서 못하는 일을 하게 그 일에 목숨을 걸면 되네. 목숨을 걸어보아. 천봉삼. 저 반드시 그런 문화를 꼭 잡겠습니다.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그럼 고도한 집중과 몰입 상태를 유지하면서 돈 버는 영상 실천을 시작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저랑 아주 친한 분이고, 예전에 같이 동지역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워너비엠을 맡아서 조직 모집하고 조직 관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워너비엠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워너비엠 소속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워너비 데이터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전 그룹에서 벌어지는 돈의 40%를 나눠줍니다. 그래야지 재원이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잘한 일이에요. 이거 정말 잘한 일이고, 기업들이 이거 못해요. 정상적인 기업도 못합니다. 왜? n분의 1로 걸려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n분의 1은 진짜 위험한 기획이거든요. 다 줘야 되는 기획이거든요. 그리고 n분의 1 하더라도 이 지주회사에다가 여러분들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자를 게 없어요. 몸통이라.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순수하게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2009년부터 아이를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행하다 2012년에 우리 아이가 위기 청소년이 돼가지고 멈췄어요. 근데 내 가슴에서 어려운 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불이 붙어. 그래서 2016년에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로또로다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 진행하면서 회사가 만들었다고 막 쭉쭉 크는 거 아니잖아요.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트리의 박사님들하고도 관계를 하고, 카이스트 박사님하고도 관계하고, 워너비 체인소프트 개발자하고도 관계를 하면서 회사를 서서히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안정적이다 하니까 사업자를 모집을 하자. 이벤트가 만들어졌어요. 이벤트는 2021년 재작년에 11월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했어요. 등록해가지고 이 이벤트는 12세 이상에다가 판정을 받았고 5점 만점에 4.8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불량하지 않은 사이트라는 얘기예요. 도박을 유도하지 않아요. 왜? 돈을 받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2021년에 11월에 오픈돼서 여기는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한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광고를 받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광고 티켓을 파는 거란 말이죠. 팔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코바코가 있어요. 코바코 TV 광고는 각 KBS에다 광고 딜을 하고 MBC에다 광고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만 광고 딜을 하니 예전에 했었거든요. 방송사마다 광고를 따로따로 계약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방송사가 미치는 영향이 큰데 광고비 갖다가 딜을 하면서 우리 삼성한테, 우리 기업한테 유리하게 기사를 내, 막 이 압박이 너무 세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틀어막혀서 코바코라는 회사가 세워진 거예요. 코바코.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코바코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광고할 사람은 거기다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가 가격 싸움 못하게끔 딱 틀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코바코에다 광고 전 미디어에 나가는 광고비를 코바코에다 줬어요. 50억을. 코바코에다 50억을 딱 줬어요. 근데 우리는 만진 게 아무것도 없어. 50억을 줬으면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있었으면 물건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을 안 줬어. 유사수신이네 여기. 코바코에다 이제 우리 걸읍시다. 예, 유사수신을 걸읍시다. 유사수신. 돈은 받고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걸 수 있어요 없어요? 광고 컨텐츠를 줬잖아요.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제가 55억을 주고 8,000번 TV 광고에 낼 수 있는 기회를 받았잖아요. 기회를. 그 계약서에 기회를 받은 거잖아요. 코바코가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KBS만큼 큰 건 아니지만 이벤토가 2021년 11월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이 돼 있어서 이제는 등록이 돼서 서비스를 한다는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소를 해보라고. 고소가 되나?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하는 순간 얘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예,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면. 그럼 얘가 플랫폼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 유튜브라든지 이 플랫폼은 이제는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인정되는 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돼가지고 서울 라움 호텔에서 이미 서비스 사업 설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벤토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벤토 광고권을 산 거란 말이죠. 그게 조건이었어요. 샀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광고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광고할 게 없으면 우리 시골에 고구마 농사 진 거라도 거기에 우리한테 광고를 해가지고 할인해가지고 팔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한테 내가 50만 원씩 광고할 게 있으니까 이거 사라고 해. 그전에 내가 50만 원 받고 팔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광고가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60만 원 팔 수도 있고 50만 원짜리를 70만 원에다 팔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삼성이 우리가 유명해져서 이벤트 유명해져서 삼성이 10억 원어치 광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10억 원 현금을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NFT를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삼성이 거래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래소가 형성돼서 거래소에서 이걸 모아야 되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여러분 걸 먼저 모아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딱 내는 순간 n분의 1은 사라지지만 돈은 회수가 가능하잖아요. 삼성이 그걸 10억 원어치를 사가지고 우리한테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컨텐츠라 그래가지고 유사수신이 누가 유사수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광장에서 법무법인 광장에서도 유사수신이 아니라고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유사수신이 아닌데 누가 우리를 유사수신이에요? 뭐 폰지 사기 같은 소리네. 예? 어떻게 폰지 사기가 형성될 수 있어요? 부가세를 내는데. 폰지라는 사람이 금융 상품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일정하게 너한테 이자를 줄 테니까 하면서 돈을 싹 끌어 모으기 위해서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책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은 돈 가지고 이자를 준 거예요. 그래 일정 금액이 정해진 거예요. 폰지 사기는 이자가 과도한 이자를 일정 배당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우리는 n분의 1이라 했잖아요. n분의 1이 뭐에 대한 n분의 1이에요? 우리 사업자들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너무 많이 해요. n분의 1. 야,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에게 n분의 1로 준다는 거예요. 그게 늘어나는 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매출이 적으면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적어야지 n분의 1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룰을 어기면 제가 사기가 된다니까요. 회사가 100억을 이번 달에 벌었는데 100억을 50억으로 다 고치면 사기가 돼요. 제가. 왜? n분의 1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회사의 매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어요. 그게 n분의 1 법칙이에요. n분의 1 모르세요? n분의 1. 예? n분의 1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n분의 1을 맨날 얘기하면서 전달할 때는 야 55만 원이면 한 달 60만 원씩 계속 꽂혀. 묻지마 투자해. 그게 말이 어불성설이잖아요. 어불성설. 그죠? n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돈이 나가. 그게 불법적 용어잖아요. 불법적 용어.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듣고 막 쓰는 거예요, 이 SNS에. 근데 쓰는데 막상 회사 시스템을 딱 보면, 여러분 가입할 때, 이벤트에 가입할 때, 회원 가입할 때 동의서가 있잖아요. 동의서가 그 우리 n분의 1 룰에 의해서 동의서를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한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다 NFT를 다 받았잖아요. NFT를 또 샀다고 또 누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삼성 핸드폰을 사면 뭘 줘요? 보증서 주잖아요. 보증서. 금반지 사면 보증서 주잖아요. 그럼 보증서 산 거예요? 금반지 산 거예요? 이런 게 또 무형의 것은 확인서를 준다고요. 보증서. 그 보증서를 종이로 주면 잃어버릴까 봐 저희가 NFT로 줄 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광고 상품권을 산 거예요. 그것을 NFT가 보증서로, 그래서 위변조를 못하도록 보증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 때는 광고 콘텐츠를 보증서를 팔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증서를 판 게 아니고 광고할 수 있는 권한을 판 건데, 이 권한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으니까 NFT로 보증서를 준 거잖아요. 이게 뭐가, 금융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가세를 걷잖아요. 부가세를 내잖아요. 부가세는 물건에게만 주어지는 거지, 금융은 유가증권이라서 부가세가 없는 겁니다. 예, 잘 듣네요. 금융은 부가세를 안 내요. 누가 은행에서 돈 내면서 부가세를 냈냐고요? 코인 사면서 부가세 내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NFT를 사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죠. 유가증권이니까 NFT는. 근데 우리는 부가세를 받고 부가세를 내잖아요. NFT를 판 게 아니라 광고 콘텐츠를 판 거기 때문에 부가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50억을 코바코에 50억 광고를, TV 광고를 내면 55억을 내야 돼요. 부가세랑 같이 해서 내야 돼요. 그럼 거기는 방송사들은 그것을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부가세가 붙는 겁니다. 정상적인 유통보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회사의 그 수익을 40%를 n분의 1로 나눠준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워너비 데이터 소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 회사는 사기칠 생각이 전혀 처음부터 없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걸 입증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9월 말부터 여러분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9월 말부터 여러분들은 워너비 데이터 소속이었어요. 바꾼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워너비 데이터 소속으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사장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다 워너비 데이터 소속으로 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는 캥거루 운동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10만 명, 50만 명, 최소 10만 명을 우리가 돕자. 그리고 위기 청소년을 도우려니까, 위기 가정 청소년을 도우려니까 위기 어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 어른들. 위기 어른들이 누구 말 믿고서는 어디 코인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돈을 다 해가지고 애 용돈 줄 게 없어. 애 머리 깎을 거 없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돕는 애 하나가 교훈이 된 게, 그 애가 맨날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앉아가지고 놀아 혼자. 방과후 군데. 야, 너 왜 어디 안 가고 여기서 너 혼자 놀아? 그랬더니 애가 갈 데가 없어요. 왜 갈 데가 없죠? 친구들은 다 학원 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면 집에 가 있으면 되잖아.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집에도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애를 돌보니까 엄마 혼자서 애를 돌보는데 그 엄마가 식당 다녀요. 기술이 없으니까 식당 가가지고 주방에서 일하니까 밤 9시 넘어야지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얘가 학교에서 2시, 3시에 끝나니까 그때부터 집에 가서 TV 보면은 밤 9시까지 집에서 혼자 있어야 돼. 형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다가 이제 집에 가서 TV 보고 한 2시간, 저녁도 안 먹어. 엄마 올 때까지 2시간을 앉아가지고 TV 보면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밥 챙겨주니까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의 엄마가 500만 원 내려면은 어떻게 우리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어치 광고 상품권을 사라. 그러다가 우리 회사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주인한테 광고 상품권을 팔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식당 되는 그런 부분에서 50만 원다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우리가 오라려면 오고 가려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식당 일만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그냥 하시던 일 열심히 하셔라.
그래서 일을 안 해도 n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처음에 n분의 1 했을 때 일 안 하는 사람도 준다니까 우리 임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 수당 주는 게 어디냐고. 공산주의는 n분의 1에다가 망한 거예요. 예, 경제가 발달 안 한다. 일 안 하는데도 동일하게 나눠주면 밥 다 나눠주니까. 그런데 저희가 n분의 1 마케팅을 한 이유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예? 거기서 자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해도 n분의 1 마케팅을 준 거예요. 그럼 50만 원에서 만상 하루에 10,000원이 간다고 진짜 하루에 10,000원. 애가 할머니 나 머리 깎기 5,000원 주세요. 엄마 나 뭐 했는데 10,000원 내야 돼. 그럼 우리가 그 돈을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사업은 수당은 한 달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이거 갖다 누가 또 시비 건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줘도 되는데 우리가 n분의 1 마케팅은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너무 힘들죠.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거. 그래서 반대를 했다니까요. 전산이 너무 어렵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주게 되면 한 번만 틀어주면 지금 오전에 줘야 되는데 오후에 줘도 막 올라와요. 항의글이. 왜 안 주냐고 뭐 회사 날른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주면 우리가 얼마나 속편하겠어요. 지금은 제가 해볼까요? 한 달에 한 번 주겠습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주겠습니다. 돈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줘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줘도 돼요. 그런데 저 밑에서 50만 원 겨우 낸 식당에서 다니는 내 외아들 아들 하나 키우는 그 홀 어머니는 그 홀 할머니는 매일 5,000원이든 매일 10,000원이든 매일 들어와 줘야지 돼요. 그분들은 그게 너무 귀한 거거든요. 식당에서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200만 원 받았잖아요. 그 다음날 싹 없어지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한 달을 궁핍하게 살다가 그 한 달 월급을 기다리다가 한 달 월급 받으면 줄 때가 많으니까 다 주고 나면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보면 또 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한 달을 기다리는 중에 우리는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 왜? 필요한 메일을 그거를 쓰라 이거예요. 우리 위기 청소년들에서 좀 쓰라고. 그래서 우리 n분의 1 마케팅은 매일 주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직원들을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다른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겠다. 예? 네트워크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모르겠고 나는 위기 가정의 어른들을 살려야 위기 가정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다. 우리가 생색내듯이 저희가 생색내듯이 기업에서 애들한테 막 도와주고 선물 보내주고 그러면 막 정부에서 우리가 전국 10만 명을 애들을 10만 명이 10만 원씩 주면 100억이니까 100억 원어치를 그냥 상품 만들어가지고 쫙 애들한테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영철 회장 뭐 100억을 뿌렸다 해서 뉴스에 타고 막 이래. 그게 애들 잘해주는 게 아니라요. 위기 가정의 청소년들은 어떤 재단이나 어떤 단체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모, 그 보호자가 애들을 돌봐줘야 돼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왜? 보호자는 나를 돌봐주지 않는데 어떤 기관이 도와주면 그 아이들이 기관이 캥거루 재단이 정말 좋은 재단이다. 예? 정말 캥거루 재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래지만 자기 보호자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이런 걸 못 도와주지?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런 걸 못 도와줘? 그래서 저 캥거루 재단이 나를 도와주잖아. 그래서 자기가 돌보는 위기 어른이잖아요. 위기 가정이 애들도 청소년이지만 위기 어른이잖아요. 위기 어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위기 어른 때문에 저희의 벌어진 모든 수익의 40%를 모든 그룹의 40%를 나눠주자고 해서 50만 원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분들이 맨 처음에는 돈 없는 분들이 이렇게 50만 원씩 내고 와가지고 했는데 통장이 계속 꽂히는 거 보니까 야, 나 그냥 한 번에 난 본부장 치고 들어올래. 에이, 난 이사 한 번에 치고 들어올래.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런 거 막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하자면 1월에 50만 원 내고 내가 들어왔어요. 근데 2월 달에 막 몇 천만 원 내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매출이 그 다음 달 매출이 많으니까 그 혜택이 그 전 달에 들어온 분한테 혜택이 가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예, 돈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들어오고 돈 없는 사람은 많이 내고 들어온 건 잘못된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많이 사서 들어오고 돈 없는 사람은 조금 사서 들어와라. 근데 그 다음 달에 뜨는 모든 매출은 40%를 n분의 1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오직 위기 가정, 그들을 위기 가정에서 어른들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통을 당해도 감내를 할 수 있잖아요. 내 고통이니까. 근데 애들은 부모가 실수한 것 때문에 애들이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위기 어른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을 돌보려고 했었던 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있는 것들인데요, 우리 워너비 ETR, 워너비 체인소프트, 원천기술, 응용기술, 워너비 데이터는 마케팅 회사, 여기가 수많은 계열사를 두고 현재 있는데 우리는 올 1월 넘어서부터 상반기에 3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올 6월부터 내년 6월, 빠르면 1년 아니면 2년까지 빙하기가 온다 했습니다. 경제 빙하기. 막 올라가잖아요. 그 금리가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막 부동산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우성 치는데 6월 넘어야 이제 내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경매로. 그리고 누가 죽냐면 IT 기업들이 죽어요. 투자를 못 받아. IT 기업을 벤처를 창업하고 스타트업을 내면 것은, IT 기업은 당장 돈 되는 게 아니에요. 유통은 설립하고 바장 돈 되는데 IT 기업은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투자를 해주는 기업들이 투자를 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막 우죽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이 광고 상품을 막 조기에 빨리빨리 팔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원천 기술을 카이스트, 에트리에서 원천 기술 받아오고, 그 다음에 IT 기업 원천 기술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천 기술을 바꿀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엔지니어 뽑는 게 하늘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IT 기업을 인수합병시키려는 거예요. 그냥 회사채로 가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술을 해서 하드웨어, 그리고 그 외에 하드웨어, 생활기업,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다 생활기업 합친 대그룹을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타버스하고 바스,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블록체인 임대 사업이라고 해요. 블록체인 임대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블록체인 임대 사업이 5년 안에 30조 시장이라고 돼 있어요. 30조 시장이 매년 일어날 거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스가, 메타버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바스가 뭐냐면 사스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스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한 거예요. 애플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팔았다고. 그래서 컴퓨터는 애플이 우선 크게 갔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가 쫙 보니까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임대해 주자. 그래서 컴퓨터와 함께 소프트웨어 임대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MS가 애플을 엎은 거예요. 소프트웨어 임대로. 그래서 쭉 전 세계 이제 컴퓨터를 이제 소프트웨어 임대하면서 컴퓨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보급했잖아요. 애플은 보급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으로다가 다시 나갔지만 보급한 걸 봤어요. 이제 컴퓨터가 많아지니까 DB가, 데이터가 많아져. 그래서 기업 수준은 퍼스널 컴퓨터 가지고 안 되니까 뭐가 있었냐면 서버를 두기 시작했어요. 서버,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를 두니까 큰 기업은 서버를 막 서버실을 만드는데 조그만 기업은 어떻게 돼요? 서버를 안 둘 수도 없고 둘 수도 없고. 그래서 두면 서버를 관리하는 직원을 채용해야 되니까 아마존이 뭐가 나온 거예요? 아마존이 서버 임대 사업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AWS, 클라우드 서비스, 그래가지고 아마존이 세계 1위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도 사스는 똑같아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아마존은 서버 애저 서비스, 서버를 임대해 주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냥 직원 채용을 안 해도 되잖아요. 서버 임대 직원 채용을, 서버 관리 직원 채용을 기업들이 안 해도 되잖아요. 서버를 임대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는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4차 산업혁명에는 무슨 서비스가 세계 1위까지 갈 수 있냐면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블록체인 임대 사업이 세계 1위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5년 안에 30조 시장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워너비 체인 소프트가 뭘 인수한 거예요? 블록체인 엔진, 핵심이니까 블록체인 엔진을 임대하고
워너비 체인 소프트가 거기에 그 메인넷을 만들어 가지고 워너비 데이터가 그것을 서버 인대 사업을 전 세계에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그룹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룹으로. 예. 그렇게 하려니까, 이거를 하려니까 우리 요 기술 가지고는 안 돼. 요 기술 가지고 안 돼가지고 원천 기술을 더 많이 가져오고 IT 기업을 더 많이 인수를 하면서 이 정도 규모가 돼야지 메타버스 바스를 세계를 상대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예? 그 IMF가 공룡 기업들한테, IT 기업들한테,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기업들한테 절호의 기회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시기가 국가적으로는 어렵고 기업들한테는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같은 기업한테는 절호의 기회, 메타버스 바스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원천 기술을 가져오고 IT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으는데 금융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고권이 있으니까 광고를 사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40%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예? 10%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n분의 1 마케팅이 그래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벤토 제어는 이제 요것만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이벤토는 무슨 뜻이냐면, 이벤트는 알잖아요. 행사. 이벤트는 행사. 벤토는 이탈리아어로 큰 바람. 그래서 이벤토가 나온 거예요. 이제 동영상, 무료 동영상 플랫폼이 뭐가 있어요? 유튜브예요. 중고 플랫폼이 뭐예요? 그 당근 마켓이에요. 배달 플랫폼이 뭐예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예요. 그 다음에 숙박 공짜로 숙박 매칭시켜주는 플랫폼 뭐예요? 에어비앤비예요. 이것이 정보화 시대, 3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에 싹 쓸었어요. 모든 건 싹 쓸었어요. 그래서 기업들마다 스피드 시대는 먼저 하니까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먼저 개발하고 먼저 서비스를 하면 못 쫓아가. 유튜브가 우리나라 문자 플랫폼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삼성도 만들었었어요. 나중에. 그런데 삼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은 지금 대기업이 돼 있어요. 200개 계열사를 둔 대기업이 돼 있습니다. 먼저 공짜 문자 플랫폼을 생각했고, 김범수 회장님이 네이버 지분 팔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것을 먼저 개발했고, 그 다음에 먼저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야, 이런 거 신기한 게 있다라고 해서 문자가 공짜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뿌려져가지고 카카오가 대기업이 된 거예요. 자, 다 있어. 이제 배달도 다 있고 뭐 중고도 다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기업이나 모든 소상공인들은 이벤트를 해야 돼요. 이벤트, 할인 이벤트를 통해서 남의 단골을 나한테 끌어당겨서 내 단골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민은 이벤트를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조금이라도 덤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벤트 하고 싶은 사람 다 모여.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 다 모이는 그 이벤트 플랫폼 본 적 있어요? 들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벤트 플랫폼이 없어요. 제가 2016년에 이 로또를 사면서 이벤트 플랫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벤토예요. 이걸 저희가 먼저 생각했고 먼저 개발해서 재작년 11월 4일 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비스 하려니까 막대한 광고비가 들으니까 저희가 무슨 생각이냐면, 사업자가 100만 명이 생기면 100만 명한테 일제히 통지가 나가요. 10명씩 무료 이벤트 무료 회원이잖아요. 유튜브 무료 회원이듯이 카카오톡 무료 회원이듯이 이벤트 무료 회원을 10명씩 잡아온 분들한테는 매일 수당 주고, 10명을 못 데려온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주겠다. 그러면 100만 명이 가까운 사람을 10명씩 다 가입시켜요. 그럼 우리는 1000만 명이 돼요. 1000만 명이 계속 게임을 공짜로 이렇게 소비 활동을 하면서 게임을 받잖아요. 그러면 평균 10번씩 눌러요.
1000만 명이 평균 10번씩 누르면 하루에 1억 회를 누르게 돼요. 훨씬 더 많이 누를 수 있는데 1억 회를 눌러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광고가 300원씩 붙으면 하루에 300억이 되는 거예요. 300억이 되면 한 달이면 9천억 매출이 띄어지는 겁니다. 그것의 40%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당으로. 그러면 1000만 명 회원을 가지는 이 플랫폼 회사는 10조에 거래되는 거예요. 100만 명이 그게 공식이에요. 플랫폼 회사들이 5조의 배달의 민족을 독일 회사에다 팔았잖아요. 1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면 1조의 가치를 가진다고 해요. 1000만 명의 회원을 가지면 10조의 가치를 가진다. 왜요? 한 달에 매출이 9천억까지도 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100만 명 되면 더 안 늘으면 어떻게 했냐? 더 안 늘을 때 저는 딱 저기 나간다니까요. 걸어요. 조건을 10명씩 모집하면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뭘 바뀌었냐면 하나도 모집하고 자기만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줄 거예요. 10명씩 모집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줄 거예요. 20명씩 모집하면 매일 줄 거야. 조건을 이렇게 만들면 저는 1000만 명에서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재원이고, 그 다음에 1000만 명 모이면 화장품 회사 차려도 되고, 예? 화장지 회사 차려도 되고, 아까 그 애 생리대처럼 생리대 회사 공장을 차려도 되고, 여러분들이 써줄 거 아니에요. 내가 쓰면 10% 할인됐지? 또 40%는 n분의 1로 오지. 이렇게 싸게 쓸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웬만한 거 하겠어요? 우리가 1000만 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기가 막힌 회사들만 골라가지고 창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우리 100만 명은 평상 쓰는 생활비가 훨씬 줄어요. 위 가정에게 돈을 더 주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 55만 원 내고 우리 회원이 되게 해가지고 그들의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갔던 걸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복지예요. 네? 대단한 중요한 복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 거겠어요? 우리 100만 명을 만들고 그 외에 1000만 명을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그룹이 큰 회사들 다 인수해요. 생활 회사를 인수해서 우리에게 할인을 해줘요. 10% 할인, 40% 할인이니까 50% 할인 가격에 모든 생활비를, 생활 필수품을 쓰게 해준다. 그래서 생활비가 100만 원 들어갔던 가정이 50만 원 들어가게 해서 그 50만 원어치를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준다. 이게 저의 큰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제가 한치도 거짓이 없고 거짓을 하지 않았고 트릭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중심으로 그걸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 얼굴 관상을 보시고, 저놈이 거짓말을 하나 관상을 보시고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우리 워너비 그룹의 식구가 돼가지고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비전을 쏟아내어 주셨는데요. 회장님을 뵐 때마다 정말 솔로몬의 지혜 같은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었습니다.